자, 포스코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33분. 자, 장마감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4%또 빠졌는데 54,400원.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주식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맥점 51,700원짜리가 깨졌습니다. 그죠? 51,7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는 제가 매도를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떤 최선의 방법이 있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일 텐데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제가 51,700원짜리 깨지면 무조건 100%더 빠진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리스크가 강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상 51,700원짜리 깨지면은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다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근거는 뭘까요? 결국에 이 포스코DX의 주가를 원래 올라갈 수 있었던 주가였거든요.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을 뒤바꿔버린 세력들이 있잖아요. 세력. 그죠? 이 주식을 떨어뜨리게 만든 이 주체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얘네들은 다시금 이 주가를 올려줄 만한 어떤 근거와 새로운 계획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력들의 계획들을 대략적으로 분석과 유출을 통해서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 건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최근에 왜 주식을 떨어뜨렸는지, 그죠? 그리고 정확한 팩트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가 맥점을 통해서 딱딱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포스코DX를 아직까지 들고 있다면 굉장히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세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맥점을 따라오시기 바라겠고, 우선적으로는 51,700원짜리가 깨진 순간부터는 위험한 자리는 맞습니다. 이건 인지하셔야 돼요. 다운사이드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리지만 이 세력들이 그냥 주식을 쭉 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포스코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 8시 50분에 미증시 브리핑, 그죠?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미국 증시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연준에서, FOMC에서 지금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추가적인 어떤 증시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하 폭이 너무나 세다. 또 이런 이유로 증시가 불안감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오전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코DX 관련해서 정확한 맥점들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오전부터 이런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스코DX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좀 받으시라고 제가 매일같이, 결국에 우리가 뭐예요? 포스코DX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최대한 손실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정확한 대응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목적성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DX 들고 있다면 반드시 무료로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750명 가까이 입장해 계시는데 입장 요청건이 또 들어왔어요. 3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입장하신 분들은 포스코DX 종목 브리핑과 더불어서 추천주를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는 단기 추천주로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을 딱
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포스코 DX의 후속주다.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후속주를 전부 다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배 템베거 이 종목은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끌고 갈 거예요. 포스코 DX처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후속주를 전송해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께 전부 다 드리고 있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함께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이 들어왔는지 확인한 이후에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입장 요청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서 전부 다 한 분 한 분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포스코 DX를 보실 건데 51,700원짜리 깨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 가장 저가절이었던 57,700원짜리도 깨졌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이 텔레그램방에서 어제 저가 가격인 57,700원짜리 깨지면은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51,700원짜리를 지켜줘야 가장 중요하다, 베스트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자리 모두 다 깨버렸어요. 자, 그러면 걱정이 되죠. 대표님, 이거 다 깨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오늘 영상을. 자, 지금 최근 들어서 누가 팔고 있습니까? 기관에서 팔고 있죠? 그죠? 결국에 이 기관이 연기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기관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다시금 사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물량을 털고 나서 330억가량을 털고 나서 130억을 다시 환매수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위치에서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까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포스코 DX의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모멘텀. 지수 편입. 그죠? MSCI와 내년에 있을 코스피 200 지수. 이거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 지수는. 다시 한번 반영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자,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리밸런싱이 되고 실제 발표가 되고 리밸런싱이 될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리밸런싱이 된 직후에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은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해외 외국계 펀드의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ETF 상품 많이 알죠? ETF 상품들의 자금들이 들어온다. 자, 이 ETF 상품은 MSCI에 편입된 종목들을 MSCI를 추종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서 포스코 DX가 이탈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자금이라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장기적인 투자 자금이다. 자, 그러면 이 밖에 어떤 자금이 있을까요? 액티브 자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액티브 자금. 자, 이거는 어떤 지수에 추종되는 자금이 아니라 운용사, 증권사가 유동적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동성 자금이 언제 다시 많이 늘어났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시기를 보시면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와서 더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원래는 10월 달까지만 들어도 이 박스권에서 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이 더 많았어요. 근데 11월 달에 와서 개인들의 물량을 누가 받아갔다? 기관과 연기금이 받아갑니다. 보이시죠? 이 파란색이 기관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이에요. 얘네들이 물량을 받아갔는데 기관, 연기금, 외국인들. 연기금은 뭐 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들어왔었던 자금은 뭘까요? 액티브 자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패시브 자금은 얼마 전에 들어온 게 패시브 자금. 자,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는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요? 반대로 이 액티브 자금들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액티브 자금이 왜 빠져나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봐야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팔면 수익이니까? 포스코 DX가 고점이라서? 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포스코 DX가 고점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고점이구나. 패시브 자금은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계속 가져가야 되는 돈이니까 들어온 거고 액티브 자금은 지금 고점이고 포스코 DX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팔았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익 내려고 판 게 아니라는 게 팩트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대표님, 얘네들도 수익을 내고자 들어온 건데 수익 내고자 판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수익 내고자 한 행위가 맞긴 해요. 하지만 이 행위 자체만으로 얘네들은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 이로 인해서 연계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적인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매도죠. 공매도와 쇼커버예요. 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액티브 자금을 가지고 놀았던 애들은 큰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수익을 현물 거래 매도로 이 주식을 던지면서 수익을 내진 못했어요. 자, 왜냐? 자, 이 액티브 자금을 들고 있었던 주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계시니까 영상에 대한 어떤 부가 설명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액티브 자금을 끌고 왔었던 주요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기간별 누적 매수량을 보시면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누가 많이 샀냐? 모건 스탠리, JP모건 서울, 신한투자증권에서 많이 샀습니다. 이 자금이 뭐냐? 바로 액티브 자금이에요. 그죠? 액티브 자금. 그죠? 액티브 자금이 이때 11월 달에 많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이 있는데 패시브 자금은 어차피 11월 29일 이후로 11월 30일 이후로 들어왔던 자금들이고요. 10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31일까지 볼게요. 31일까지 31일까지 봤을 때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자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이때는 뭐 메리츠, 하나증권 사실상 11월 달에 들어왔었던 이 액티브 자금의 주체와 다르죠.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뭐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 얘네들은 이제 안 보입니다. 10월 달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 액티브를 끌고 왔었던 이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이 물량을 사모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9월 달부터 볼까요? 자, 9월 달부터 보더라도 없어요. 그렇죠? 신한, 모건스탠리 얘네들 없습니다. 8월 달부터 볼까요? 자, 8월 달에 주가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자리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때 그죠? 8월 1일에 언제냐면 이때쯤이었어요. 이때쯤에 주가가 올라오기 직전에 이런 자리에서조차 이 자금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물량을 들고 있는 게 없었다. 누가? 신한과 이번에 물량을 대거 팔았던 그 주체들 이 자리에서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누가 팔았어요? 신한과 모건스탠리와 JP모건 서울이에요. 그래서 주주들이 이거 알고 욕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지금 얘네들 그죠? 악의적인 매도라는 이 증권사들 처벌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주들이 포스코 DX 주주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얘네들이 수익을 내고자 매도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왜냐? 이 자리에서도 안 샀고 이 자리에서도 안 샀어요. 그러면 얘네가 언제 샀냐?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도대체 왜 사가지고 왜 여기서 왜 파는가? 지들이 샀던 자리에서 그대로 팔아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그죠? 결국에는 액티브 자금이 이때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놓고 다시 고스란히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러면 크나큰 수익도 아니고 거의 본전치기식으로 팔았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왜 들어온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음 어떤 플랜들,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11월 30일 날 시간의 순서대로 보자고요. 11월 30일 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얘네들이죠. 그죠? 맥쿼리증권, 시티그룹, UBS증권,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새로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돼요. 자, 이 자금은 뭐예요? 바로 패시브 자금이에요. 패시브.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 그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고 반대로 누가 빠져나가요? 기존의 액티브 자금을 들고 있었던 액티브 자금으로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얘네들 모건스탠리, JP모건서울, 신한투자증권 얘네들이 다 던지고 나갑니다. 그죠? 액티브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주가가 12월달 1일부터 무너졌죠. 11월 30일날 실제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이때 11월 30일날 목요일에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이 나가더라도 매수세가 패시브 자금이 받쳐줬기 때문에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장이 마감되고 나서 저녁 6시 이후에 정산이 돼요. 어떤 정산이 돼요? 증권사별, 해외 증권사 다 포함해서 증권사별 매매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딱 보니까 기존의 기관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포 세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싹 다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다 팔진 않았습니다. 물량을 어느 정도 팔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심어졌고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 1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매도세가 더 나온 거예요. 추가적인 매도세가 또 나왔어요. 모건스탠리, JP모건서울, 신한투자증권 실제로 액티브 자금을 운영했었던 이 세 개 주체에서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턴 거죠. 그러면서 강하게 빠졌다. 이때는 패시브 자금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죠? 11월 30일 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도 자금이 나오니까 주가가 강하게 빠진 거죠. 12월 1일 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유를 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가 중요합니까? 빠진 이후에 그러면 이 액티브 자금을 가지고 운영했었던 애들이 수익도 아닌데 왜 팔았냐? 그럼 얘네의 전략은 무엇이었냐? 자,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11월 30일 날 기가 막히게 딱 일정에 맞춰서 늘어났어요. 이때 뭐였어요? MSCI 편입이었어요. 그죠? MSCI 편입 당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패시브가 들어오는 그 날에 맞춰서 공매도 잔고가 얼마가 늘었죠? 379억. 자그만치 37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는 거는 지금 공매도가 뭡니까? 금지예요. 금지인데 어떻게 늘어났죠? 일반적인 공매도가 아니라 시장 조성자로 하여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 조성자에 누가 있죠? 신한, 한국투자, 또 누구예요?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얘네들이 있어요. 시장 조성자로 하여금 공매도가 가능하죠. 그렇죠? 예외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외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예외를 없애라 왜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 가능하냐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그냥 생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매도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냐? 왜 답이 없냐면 얘네들이 충분히 액티브 자금을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끽해봐야 55,000원이요. 얘네들의 매수평균 단가가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도 수익이 아닌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액티브 자금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였어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11월 30일 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죠? 맥커리 증권 같은 애들이 엄청나게 샀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들이 안 팔았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냥 11월 30일 날 떡상하는 거였다고요. 10% 이상 올라가는 거였어요. 장대 양봉으로. 그러면 신고가 도전하면서 바로 7만원 정도 자리까지 도전할 수 있었겠죠. 이 흐름을 살렸다면. 얘네들이 매도를 안 했다면.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이틀 동안 매도했어요. 이틀 동안. 이게 하루를 보여드린 거야. 이게 하루 보여드린 거고 이틀 동안 더 매도했어요. 그러면서 주가 빠졌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본전에서 왜 매도를 했을까요? 충분히 그냥 수익을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65,000원 뚫어버리면서 신고가 도전하면서 수익 볼 수 있었는데 버려버렸다고 이거를 팔았다고요. 그 이유는 공매도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죠? 이 공매도를 누가 들어왔냐? 얘네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액티브 자금 운영했었던 애들이 주가를 고의적으로 뺐고 그 전에 11월 30일 날 이 주식을 팔기 전에 공매도 잔고를 늘렸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370억 가량을 공매도 잔고를 늘려놓고 주가를 강제로 빼게 되면은 공매도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리고 공매도 수익이 이걸로 끝나나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하락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낮은 자리 저가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뭐다? 환매수가 들어오죠. 주식 용어로 뭐라 해요? 쇼커버링이래요. 쇼커버. 그죠? 쇼커버가 들어와요. 그러면 주가를 다시 올려놓게 되면 또 이중적인 2차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2차 수익. 이게 공매도 세력들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는 이유는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디서? 요 자리에서. 이날 늘어났어요. 이날 370억이 더 늘어났어요. 주가가 빠졌으니까 벌써 수익을 냈겠죠. 그죠? 그래서 공매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주가가 고의적으로 빠지는 어떤 경향들이 있을 거다. 근데 어느 정도 빠진 선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의 매수세죠? 이때 물량을 털었었던 신한이나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 이런 액티브 자금의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어떤 자금이에요? 쇼커버링 자금이에요. 환매수 자금이라고.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분석이 맞다면 얘네들의 어떤 고의적인 하락, 거기에 따른 공매도 수익 이런 계획들이 맞다면 쇼커버는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주가를 더 빼고 공매도를 청산하고 나갈지는 몰라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이거 법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공매도에 대해서 3일 전거까지밖에 못 봐요. 이게 답답합니다. 자, 오늘이 12월 5일인데 12월 5일에 어떤 공매도 잔고 남은 잔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11월 30일 것까지밖에 못 봐요. 현재 시간부로. 이것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죠. 분석이. 사실상 분석이 어렵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뺄 거를 지금 의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차트와 수급으로 좀 분석할 수밖에 없다. 차트와 수급으로. 그래서 오늘 저녁 6시가 지나면은 이것도 정산이 될 겁니다. 이것도 정산이 너무 느려요. 그죠? 12월 5일자 보면 아직 이게 다 정산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리가 다 되면 6시 이후로 나온다고요. 외국인들 거 다 합쳐가지고 나와요,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 그러면 이제 그때 알겠죠. 얘네들이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포지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신한투자증권이 오전 거 좀 약간 정산된 거 보면은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많진 않아요. 매도세가 많진 않지만 일단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좀 더 뺄 수 있다. 좀 더 빼고 공매도 이제 상환시키고 나서 얼마나 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빼고 공매도 상환과 동시에 쇼커버링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반등이 그리고 너무 큰 반등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쇼커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쫙 올랐다가 쫙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쇼커버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오면 빨리 팔아버려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리면 분명히 이 포스코 DX 영상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그럴 거예요. 야, 이거 개미털기 끝내고 이제 8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이런 얘기 할 때 이렇게 빼버린다고요. 제가 봤을 땐 쇼커버 나오더라도 한 5만원 후반대, 6만원 선, 요 정도 선까지 반등 나왔다 빼버릴 수 있어요. 5만원 중반대에서 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점이 더 깊어진다면, 그죠? 더 깊어진다면 쇼커버 나왔을 때 5만 5천원. 요 정도 선에서 빼버릴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반등 나왔을 때 절대적으로 그냥 아무 얘기나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딱 봤을 때 반등이 나왔는데 수급이 좀 약하다. 그죠? 고점 신호가 좀 온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된다고요. 이 반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포스코 DX에 대해서 오랫동안 영상을 분석했기 때문에 뭐 7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죠? 주가가 한번 깨진 자리에서 사실상 이게 10만원 갈 거고 20만원 갈 거였으면 액티브 자금을 운영했던 애들이 안 팔았겠죠. 그죠? 이 증권사 애들이 안 팔았을 거예요. 10만원 20만원 갈 위치였으면. 근데 얘네들이 팔고 공매도를 선택했다는 거는 여기서 공매도 때리고 환매수로 수익 보고 다시 한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차피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을 못 내더라도 이거를 포기하고 얘를 포기하고 한 번, 두 번, 그죠? 공매도로 한 번, 쇼커버로 한 번, 두 번의 수익을 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물량을 더 빼앗기 위해서.
빼앗으면서 쇼커버 칠 수 있으니까. 이런 증권사의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또 여기서 사람들의 심리가 와 이거 다시 가나보다, 7만원 가나보다, 10만원 가나보다, 20만원 가나보다 이런 생각할 때 여기서 또 털어버립니다. 또 털어버려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물론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만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인식하고 고점 신호가 나오면 팔면 되는 거고, 고점 신호 안 나오면 좀 더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시나리오가 맞다면 어느 정도 쇼커버가 들어오는 시기는 저점이 잡힌 이후에 있을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쭉 빼진 않을 거란 거예요. 쭉 빼지는 않을 거다. 그죠? 어느 정도 선에서 저점이 잡히면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줄 거다. 쇼커버가 들어올 거다. 지금 보시면 대차장고도 살짝 늘어났어요. 지금 이 대차장고가 들어오는 것도 이 시장 조성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면 대차장고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대차장고가 공매도 때문에 늘어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주식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매입하고자, 정상적인 주식을 매입하고자 이 대출을 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100% 공매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전에 대차 잔고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11월 30일부터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고요. 근데 12월 4일 기준에서 아직까지도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직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아직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D-Day 3일 전, 3일 전 것까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일단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청산되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가 어느 정도 저점이에요. 그리고 쇼커버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점을 유추하려면 이 대차 잔고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차 잔고가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12월 4일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저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저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 이 주식에 대해서 아직 팔 생각이 없다 하신 분들은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렇게 확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빠질 수 있다는 건 인지하시고, 저점을 잡은 위치에서부터는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 인지하시고, 그리고 쇼커버도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지라도 뭐 7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강하게 또 올라간다 맹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55,000원 부근에서는 고점 신호가 오는지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의 맥점이 딱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맥점이 이해가 잘 됐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자, 저도 우리 가족분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포스코DX를 우리 주식에너지에서 끌고 왔었던 종목인 만큼 7만원 목표가까지 갔으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세력들이 굉장히 영악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여기서 들어왔으면은, 물량을 실었으면은 올려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 공매도 때문에 또 주가를 고의적으로 빠뜨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개인 투자로서 이거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공매도를 아예 예외 없이 다 금지시켰다면 포스코DX는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런 예외법, 시장 조성자라는 이런 예외법 때문에 우리 주주들이 피해를 결국에 봤어요. 그죠? 예외가 없었다면 이런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겠습니까? 예외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런 영악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선을 찾아야 되고 최선의 대응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 돈을 최대한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어떤 초점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 제가 주식에너지 가족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세력들이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7만원 충분히 갈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못 갔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점은 정말 저도 힘들고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욕을 먹으면서 영상을 촬영 안 해도 돼요. 근데 끝까지 도와드린 이유는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가족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최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분들 끝까지 도와드릴 거다 약속을 드리고요. 저에 대해서 믿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식에너지 이번에 모든 유튜버들이 다 틀렸어요. 사실상. 그죠? 제가 여기서부터 상승에 대한 흐름들, 그죠?
그리고 이 조정에 대한 흐름들 다 맞췄습니다. 조정 이후에 11월부터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 그죠? 10월 달까지 조정하고 11월 달에 이런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흐름까지 다 맞췄지만 이번에 딱 처음으로 틀렸어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안 틀리다가 처음으로 이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제가 이때 딱딱도사라는 별명이 지어졌어요. 맥점이 딱딱 맞아가지고. 물론 이때 실망하신 분들이 많죠. 저 또한 실망을 했어요. 뭐냐? 제가 분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자리가 세력들에 의해서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뭐냐? 얘네들이 매수평균 단가가 여기에 있는데 세력들이 굳이 여기서 팔까라는 생각했는데 팔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력들에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한 분 한 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DX 들고 계신 분들은 패닉셀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전부 다 대응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셔서 추천주 그리고 포스코DX의 후속주까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